자, 이번 시간에는 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요 내역 화면에 있는 내역 작성 화면에 있는 환경 설정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환경 설정 메뉴는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자, 이 내역서에 적용되는 뭐 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뭐 타이틀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뭐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점 몇 개짜리까지 낼 건지 요 환경에서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환경 외에도 각각 품목에 대해 가지고 이런 항목들마다 따로 또 소수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은 어, 명세서의 수량 소수점 자릿수 개별 환경 설정이라고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수량에 대해서 소수점 자리 몇 가지 낼 건지, 제어비 단가에 대해서, 농업비 단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이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도 소수점 자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거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메뉴가 여기 있는 메뉴예요. 여기 보면은 내역서라는 부분이 있고 1위 대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역서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내역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 1위 대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창을 잠깐 닫고 보면 여기 사용일이 대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 1위 대가에 있는 세부 내역들 있죠. 요런 세부 내역들에 대한 소유점 환경들을 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기경비나 단가 산출서 같은 경우도 이 환경 설정해 보면 중기경비는 1위 대가 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에. 그 다음에 단가 산출 같은 경우에는 단가 산출서 환경, 단가 산출서 화면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여기 또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에도 여기 메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환경을 이제 여기에서 지정해 주시면 기본 환경, 요 환경으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자, 내역서 여기 보면은 내역서에 수량 부분에 보면은 수량 할증후 자릿수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하면 조금 치아서 보시면은 수량 부분에 지금 요게 125라고 되어 있고 적용 수량이 131.25라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면 요게 지금 설비 쪽에 사용되는 동간 자재인데 동간 같은 경우에는 자재 할증이 들어가 있어요. 자재별로. 자,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품목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료집이 있고 공량 쪽에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본 공량이라고 해서 자재 할증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을 내역서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자재 할증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재 할증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할증률을 적용했을 때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요게 지금 기본값이 이제 0.001 이렇게 돼 있고 반올림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네 개짜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낸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셔가지고 1 하면은 소수점 부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소수점 없이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이면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제 정수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소수점 부분이 다 없어질 거예요. 계산을 돌리게 되면. 자, 요거는 제가 일단 기본 값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농업비 수량도 마찬가지, 경비 수량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단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단가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1원 이상일 때 하고 1원이 안 되는 경우. 자, 지금처럼 여기 잠깐 보면은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1원 이상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원 이상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천 얼마 들어가 있고 8천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원보다 클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 몇 대짜리까지 정할 건지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1원 미만 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여기에 만약에 제로비 단가가 뭐 못이라든지 뭐 나사 이런 것들은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하나당 가격 자체가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요게 1원도 채 안 되는 가격일 경우, 그러니까 0. 몇 원, 요렇게 나왔을 경우에 소수점 몇 대짜리까지 적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소점 0.01 이하 버림 이렇게 하면 소점 0.01 두 자리까지 내고 그 이하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림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올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점 세 대짜리에서 올림 처리를 해서 두 대짜리까지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1원으로 무조건 올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 마찬가지 수량 부분이고 명세서에 금액 자릿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소수점 부분들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거고. 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뭐 타이틀이라고 해가지고 적용 유무라고 있어요. 요 타이틀은 뭐냐면 일반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주로 사용은 안 하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전기나 설비 쪽에서 많이 사용하던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동관 요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가재료비라는 게 제일 위에 붙어요. 가재료비라는 타이틀이 붙고 그 다음에 요런 항목들이 쭉 붙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가 시작하는 부분 위에 쪽에 나 노무비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래서 사용을 할 경우에 요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걸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재료비 동관, 땡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 노무비에서 대강공 보통인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하고 싶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요런 타이틀도 뭐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을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별도 계상 금액 산출 요런 부분 그러니까 요런 항목들은 어떤 거냐면 별도 계상은 보통 1위 대가 안에 이렇게 조적공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시멘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별도 계상 처리가 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계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역서상에 이렇게 계산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단가는 들어가 있지만 합계 금액이 안 나와요. 이렇게 별도 계상이라고 체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옵션 자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1위 대가 자체에 별도 계상 유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계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두 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 계산이 안 나온 거고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금액이 계산이 돼서 나와요. 별도 계상이라고 지정을 해놨더라도 그러니까 별도 계상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별도로 골재대라는 공정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물량을 집계를 해서 뽑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값은 체크가 꺼져 있어요. 그 다음에 관급 자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공량 적용 유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그 설비나 요런 자재들 보시면 요런 품목들 있잖아요. 요런 품목에 이렇게 보시면 그 공량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그 자재 할증 보셨잖아요. 요 자재 할증 부분도 있지만은 요 기본 공량 부분에 보면 대강공 보통 인부라는 요런 품이 들어가 있어요. 공량이. 그러니까 0.036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인부 수량을 내역서 상에 자,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자 하면은 아까처럼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은 이 옵션 자체는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 일반 내역서 계산할 때도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옵션이에요. 내역서 계산할 때 자재 할증 및 공량 적용이라는 거. 요거를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셔도 적용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계산에 여기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도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 변경이나 비성 부분인데, 요거 내역서 이제 출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할 건지, 변경된 것만 출력할 건지, 신규로 내가 추가된 것만 출력할 건지,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 소수점 자릿수 부분들이니까, 하시다가 소수점 부분이다 싶으면 환경 설정 쪽에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 품목만 내가 소수점을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런 항목들을 자체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명세 소수점 자릿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변경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해 보면은 자, 1위 대가. 1위 대가도 마찬가지 내역서랑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이라는 부분인데
환율 요거는 이제, 내역서상에 일반 뭐 자재나 인건비만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장비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산 장비도 있고 외산 장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외산 장비들 중에서 달러로 이렇게 거래되는 자재들도 있을 거고, 유로나 엔화 단위로 이렇게 거래되는 자재들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환율을 입력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일반 조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주로 사용되는 요건이 이제 요게 개별청에서 지금 공사 호황 규정으로 내놓는 그 XML 파일로 이렇게 변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할 때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냥 이제 1달러당 얼마, 지금 현재 환율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측편에 보시면 여기 기타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체크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품목 별칭 처리 유무라고 돼 있는데 별칭 처리 유무라는 거는 내역서 입력하실 때 어떤 자재를 입력을 했을 때 보면 이제 하나의 품목인데 여러 가지 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에 그때 어떤 이름을 사용을 할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미 이제 내역서에 이렇게 쭉 입력이 많이 돼 있는데 입력을 하실 때 보면 음, 자, 지난번에 요 수평 기준표를 입력할 때, 이렇게 지금 설비 쪽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도 적용은 안 나오고 싶은데, 아, 여기는 지금 요 항목 자체가 없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수평 기준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을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수평 기준표를 선택하면 요 명칭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기준표를 선택하면 기준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항목 자체는 하나인데 이제 사용자들마다 이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요 메뉴에 대한 거예요. 요걸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저런 창들이 계속 뜰 거고 이제 근데 한번 입력된 자재는 요런 메뉴 없이 그냥 계속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품목 단가 수정 시 일괄 계산이라는 건데 요거는 어, 일반 1위 대가 같은 경우에 여러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1위 대가를 또 포함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있는 거니까 지워버리고 자, 1위 대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1위 대가에 보면은 이런 항목들 있죠. 시멘트, 모래, 조적공, 뭐 보통 인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러한 인부들의 계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모래라는 항목을 모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 품목 자체가 지금 1위 대가 안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동 눌러보면 이 품목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1위 대가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품목 자체에 여러 단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어떤 단가를 변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품목이 들어있는 이런 1위 대가들을 다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품목 하나 바뀌었을 때 1위 대가라든지 뭐 중기 경비에 있을 수도 있고 단가 상실소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하겠다는 옵션이에요. 요걸 체크 꺼버리면 이제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껐을 경우에 끄고 단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1위 대가 쪽에 가서 반드시 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줘야만 변경된 단가가 다시 적용이 돼서 계산이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가를 여러 개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 한번 바뀔 때마다 이제 계산이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여기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변경하고 난 뒤에 계산 한 번만 적용을 해주겠다 그러면 체크를 끊어놓고 작업하시는 게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류 항목 자재 분류로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여기 조적공사에 잠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별도 계상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류를 자재 분류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재 분류란 또 뭐냐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분류 순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달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분류를 자재 분류로 적용하겠다라는 거는 이 품목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품목 자료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면 이 시멘트라는 거에 대한 자재 분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자재 분류를 지정을 해놓게 되면 이 품목 자체가 그냥 이제 별도 계상으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을 했을 때는 그대로 그냥 들어가요. 이 품목 자체를 갖다가 지금 보시면 요 1위 대가 안에 0.5기저 똘쌓기 안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는 별도 계상이라는 요 메뉴가 붙지가 않아요. 분류가 빈 걸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이제 별도 계상으로 변경을 하려면 분류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별도 계상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품목 자체가 이렇게 별도 계상이라고 지정이 되는데 이 품목 자체에 아까 그 자재 분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된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자재 분류를 모두 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옵션은 여기에 아까 이렇게 비워져 있더라도 시멘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비워져 있으면 여기에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계산이 이렇게 합계에 이렇게 금액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있더라도 한꺼번에 여기서 환경 설정에서 여기에서 그다음에 분류 항목 자재 분류로 적용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게 되면 요거 체크하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그 시멘트 자재 있죠? 시멘트에 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별도 계상이라는 요 분류를 1위 대가 안에 있는 여기에 분류에도 별도 계상이라고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이 품목 자체가 무조건 별도 계상으로만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만에 하나라도 이 품목이 다르게 적용을 할 때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입력을 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실수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에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하나씩 지정할 수도 있게끔 옵션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하신 대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가 대비 자료집으로 출력, 사용 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일단 계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단가 대비표를 이제 출력을 할 때 보면 이제 인쇄 옵션들이 많아요. 인쇄 쪽에 이렇게 잠깐 가서 보면 품목 쪽에 가면 단가 대비표라고 있는데요. 단가 대비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표시가 나오는데 지금 가격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뭐 조사단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용지 설정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인쇄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를 쭉 해가지고 뭐 위치도 변경하고 싶으면 드래그로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 위로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했을 때 기본은 내가 변경한 대로 나와요. 기본은 변경한 대로 다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더라도 자료 여기 사용 품목 쪽에 들어가면 이게 단가 대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만 인쇄를 하겠다라는 옵션이 아까 그 옵션이에요. 여기에 변경 설정에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단가 대비표 인쇄를 할 때 내가 자료집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위치도 바꾸고 체크도 꼭 끄고 체크도 다른 건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체크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내가 변경한 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체크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변경을 했더라도 사용 품목에 있는 여기 단가 대비 쪽에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요 단가집만 인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부분은 뭐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은요. 지금 현재 요 보여지는 이 화면에 있는 색상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클릭했을 때 나오는 셀 선택, 이렇게 색상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색깔 나오는 거. 근데 요게 이제 뭐 기본값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변경하시고 싶으면 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다 변경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적용이 돼요. 뭐 언제든지 다시 표기화 시켜버리면은 요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 부분에 영가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내역서에 보면 여기 이렇게 값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 색깔인데 농업이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 여기다가 0이라고 숫자를 찍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빈칸으로 둘 거냐 하는 옵션이에요. 요 옵션이.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요거는 마찬가지 요 부분에 대한 부분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지 손녀 노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눌러보면은 요 부분은 현재 지금 이 내역서 상에 바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용은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주 사용되는 부분은 요 메뉴가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XML 파일이죠. 그 공사 호환 규정 요번에 조달청에서 새로 해놨는 그 규정에 맞게끔 변환할 때 사용되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부분은. 요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당 손녀 산수 이건 중기 경비에 대한 장비들에 대해 가지고 삼각기, 정비비, 관리비, 대수에 대해 가지고 10의 보통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수점 7자리까지 갔는지 아니면 소수점 4자리까지 갔는지 여기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당 노인 산출 부분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데 일반 터널 구간 그 다음에 장대 터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노인이 산출되는 개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산출식을 적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계산 값을 적용을 할 거냐 하는 옵션인데 이렇게 산출식을 적용했을 때는 실제 여기서는 소수점 4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계산 값에는 여기서는 소수점 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적용할 건지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할증률을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계산이라든지 또 다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